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공법, 국토개법부터 먼저 보시도록 할 텐데, 자, 역시 시간도 없고 하니까 바로 답 외우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서 원리가 뭐가 없어요. 답이 되는 주제들이 거의 공법처럼 어렵다고 하는 과목들도 거의 루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외우시고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거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칭찬을 해줘야 돼. 아, 나 어저께도 그냥 컨디션 안 좋아 땡땡이 칠려다가 버텼네. 아우 잘했네. 이렇게 그렇게 해 가셔야지 앞으로 남는 한 120일, 120일 동안 미치지 않습니다. 안 미치려면 칭찬하셔야 돼. 그래서 뭘 지치긴 지쳐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상담하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너무 시간이 짧은 게 아닐까요?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할 날이 태산 같아.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자, 이제 국토계획자, 국토용계획 체계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또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 지역을 답입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이것도 관리 계획의 일종. 그다음에 이제 개시, 수도, 입 이렇게 나중에 종류가 강조할 게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네 번째가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이것도 관리 계획.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까지가 우리 국토계획과 송발한 주요한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것들이 다 관리 계획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개념이 바로 지역이고 지구, 구역이고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요, 도시개발법에서 다루는 도시개발사업도 정비사업도 7개,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양이 많아서 따로 이 다른 법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도시하고 군, 시하고 군을 묶어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가는 거고, 안양시 같으면 안양시 기본계획, 안양시 관리계획, 그 다음에 양평군 같은 경우는 양평군 기본계획, 양평군 관리계획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법에서는 통칭하여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대해서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거, 광역계획권이라는 거. 자,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준 거,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가리켜서 광역도시계획. 그 외에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게. 그래서 순서를 보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순서고요. 밑에 있는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 따라서 2개의 계획이 충돌하면은 상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서 요건 용어 정도 숙달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의 체계라고 해서, 자, 이걸 바로 외울 건 아니야. 광역 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이 다르면 이때는 국가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광역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다르게 되면 그때는 충돌하면 광역 도시계획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 기준으로 국가계획과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수립하게 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외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국가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과 충돌하면 다 상위계획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개념 삼게 하자면 함께 입안할 수 있다. 19회 때 한번 답이 됐었고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순서가 광역도시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급하면 어떻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해서 이 지문 겁나 길잖아요. 그래서 틀리게 나올 때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그냥 듣고 버리시면 돼. 책 찾아봤자 책 속엔 길이 없어. 책을 계속 찾아봐요. 그러면 거긴 졸음밖에 없습니다.
환장하는 거지.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좋은 머리 가지고 그냥 순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이건 뭐 답도 안 되고 그냥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자, 잡다한 내용들 다 묶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정한다라고 해서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최근 문제에서는 25회 때 지구 단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지구 단계획 수립 기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틀린 걸 고르죠. 답을 뽑았어. 그래서 가수 이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이정해서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정한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시도지사이 정한다.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6년 동안 한 문제 뽑았던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할 때 원래 절차 다 거쳐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 보지 마시고 27회 때 나왔던 주제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안양시에서 2011년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수립할 때 일정한 절차를 다 거쳐야 돼. 뭐 토지적성 평가니 재취약성 분석이니 환경성 검증 다 거쳐야 되는데 2016년도에 재검토할 때 이때는 한 번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27회 때 5년 요걸 가지고 한번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자, 근데 관리계획 파트에서는 자, 재검토를 했을 때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재검토를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도지사 어떻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자, 이 중간을 절대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시장 군수가 개판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르고 해서 도지사 어떻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도지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누구한테? 밑에 따까리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8회 때 나왔던 주제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공법에 있어서는 지문을 골고루 다 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실 거. 제가 22년째 약을 파는데 지문 볼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져요. 저처럼 직업적으로 해도 힘들 정도면 일반 수험생들은 문장 읽어버리는 순간 게임 끝나요. 뭔 소리 한지 감을 못 잡아. 해서 도지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뼈대 잡아서 가시는 거죠. 모두가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8회 때 답이 됐던 겁나 어려웠던 주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셨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요. 자, 일단 논의의 전제가 광역계획관의 지정이라고 해서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관의 지정.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논하려면 먼저 광역계획관이라는 것을 먼저 지정을 해야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광역계획관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이미 하나의 시 또는 군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수립하고 입안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근데 광역계획, 도시계획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제가 지금 데이터 찾아본 것 중에 한 번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광역계획권 지정이 딱 한 번 있었어. 지하 쪽 진주 어디 딱 몇 개 시군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다루면 관리계획, 포괄적 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정의를 할 테고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서 수립하는 거. 먼저 묶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 공법이 지랄인 게 말이 다 어려워. 그냥 다 새로운 장명을 해버린 거야. 2개 이상 시군을 묶는 걸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 자, 안양시 그냥 시 또는 군. 자, 양평군 그냥 군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과천시와 안양시를 묶어놨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 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광역계획권하고 광역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광역시는 인천, 광주 이런 데가 광역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은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시군을 묶어주면 광역계획권 지정이 전제가 돼야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계획 파트 주요 쟁점 보겠습니다. 아주
아주 간단해. 자, 이거는 나머지를 볼 것도 없어. 좀 민망할 정도. 맨날 같은 걸 해. 이것들을 우리를 띄엄띄엄 봐. 병신 취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보면 말려버려요. 그냥 답이나 알려드릴게요. 귀찮으니까. 자,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데서 출제 포인트. 지금까지 5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때 답이 됐던 게, 자, 키워드가 지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립권자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정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어떻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수립 누가 합니까?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끝 해서 요걸 끝나는 거야. 지정도 수립도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수립을 한다. 그러면 매번 옳은 것을 고르시 이렇게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답을 뽑느냐라고 했을 때 요걸 가지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또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 자, 우리 외워버렸어. 지정도 수립도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난다고. 그런데 자, 틀리게 이제 출제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지금요, 이런 구조가 돼요. 광역도계획권이라고 하는 거. 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서초구, 서울의 서초구하고요, 경기도 과천시를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2개 이상 시도니까 이걸 관할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관할하는 거야. 그래서 국토부 장관 뭘 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만약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에 관할국이 속해 있다. 경기도지사가 안양시와 과천시를 묶어서 뭘 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법 좀 보니까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제일 유형화된 문제가 뭐냐면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뽑아요. 특별시장이 또는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경우수를 보십시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서초라는 도시가 있다 하십시다. 경기도 과천시가 있습니다. 요거 묶어주는 거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위를 통할한 사람이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천하고요, 안양이라는 도시를 묶어준다. 그럼 둘 다 하나의 도의 관할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자, 그런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쉽게 이제 구성하는 게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용어가 비슷하니까 수험생들이 매번 착각에 빠져. 광역시, 광역계획권, 광역시장 요딴 식으로. 광역시랑 광역계획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야.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광역시 안에 2개 이상 시군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거든. 광역시 밑에는 구는 있을지언정 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해져 있어. 다 길게 설명드렸는데 결론 다 외우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하는 거,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하는 거. 자,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틀린 것을 고르시오. 광역계획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끝.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시험 문제 지금 30회 때 안 나왔고요. 29, 28, 27, 26 4번 연속 나왔거든요. 이것만 뒤지게 내. 거기다가 굳이 욕심을 부리면 요거 하나. 광역도시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이 아니라 뭐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거. 자, 구조로 설명을 드릴까요? 왜 이렇게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가십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자, 보게 되면은 원칙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수립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다. 사연 보는 거 아니야? 그냥 국토부 장관 어떻다?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일 처리 못하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을 때 원래는 시장구수 공동의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은 시험에 내는 순간 출제 오류가 돼버려요. 원칙 절대 내면 안 돼요. 왜?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떻다?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끝났어요. 그래서 광역기관 지정자 수립 다 누가 한다? 바로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시도지사인 경우 있죠? 그래서 이건 안 내는 거야. 내면 출조 오르니까 지정에서만 틀리게 뽑아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세 가지 지정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 국토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된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요 딱 세 개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 16년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 텍스트를 읽어줘도 안 돼. 지금 시간 없어요.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오전반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죠. 진짜 처음부터 이 지랄 하지 뭘 복잡스럽게 다 설명을 하고 지랄이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따구로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 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냐. 이해가 안 돼서 모를 것 같다. 아니 어떻게든 모르는 거야. 근데 개고생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답을 알려주면 빨리빨리 끝내자. 그리고 빨리 집에 가자.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오늘도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 우리한테 오늘 빨리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구? 국토부 장관 도지사에서 들었던 얘기죠. 그 중에 학원에서 했던 얘기 중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 제일 반가운 얘기가 오늘은 빨리 하고 가자. 얘기. 그래서 좀 이따 쉬는 시간도 5분 단위로 끊어갈 거예요. 요렇게 보셨어요. 그렇다 치고 진짜 그런 문제가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얘기를 먼저 보고 나서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도시군 기본계획 책에 보겠습니다. 얘는 딱 두 개야. 지금 이제 10년 동안 나왔던 게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20%의 확률도 안 돼. 근데 나올 주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을 가도록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이것에 적합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뭐가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적합하게.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수립하게 될 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시간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바로 수립 의무의 면제라고 해서 이게 어렵다고 시골 얘기입니다. 시골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다? 이때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니고요. 주변에 큰 도시도 없습니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인구 10만 이하라는 요건. 그러면 이제 멧돼지나 좀 있고 거의 뜯어먹을 게 없다. 어디 가면 참외 이런 거 있고 내 고향 한평을 가게 되면 나비가 있어. 하다 해먹을 게 없으니까 나비를 키워서 그걸 팔아먹어. 별놈의 새끼들 다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 그런데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어렵다고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구성할 때 수도권에 속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점점점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이미 틀린 거야. 수도권에 있어서는 무조건 수립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혹시 같이 하면 무조건 어떻다? 수립을 해야 된다.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닥치고 어떻다?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10만 초과하겠구나. 근데 그렇게까지 안 나와. 해서 외울 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주제 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거고요. 재검토할 때도 일정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되게 될 것인데 최근 5년 사이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했다. 절차를 거쳤다. 재취약성 분석을 토지 적성 평가 등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개입니다. 5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며 인구 10만여 이런 세 가지 권을 모두 같이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 드릴 게 도시공사 관리계획 양이 좀 많습니다. 한 대략 출제 포인트가 6, 7개가 되게 돼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게 16년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야. 해서 중간에 막히면 어때? 안 나올 거야 하고 넘어가셔야 돼. 부족한 걸 채워 늘려가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건 별개 문제. 자,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미 제목 용도 지역을 달리 표현은 뭐가 된다? 관리계획. 용도 지구를 달리 표현은 뭐가 된다? 관리계획. 용도 구역을 달리 표현은 뭐가 된다? 관리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계량, 지구단 계획 등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관리계획. 그 외에도 넓은 범주에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관리계획의 일종. 자, 그리고 이 관리계획은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건물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다 외울 수 없지만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지정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건폐율과 혹은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가장 베이스, 기초.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용도 지역은 존재하는 개념이다. 그 외에 이 용도 지역 21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용도적 변경에 따라서 규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용도 지구라는 걸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럼 이런 논리 구조가 돼. 토지가 있으면 일단은 뭐가 들어가고 용도 지역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될 테고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 용도 구역, 경우에 따라서 기반 시설, 경우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등을 수립해서 이 규제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럼 해석하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충돌한 뭐를 용도 지구를 우선 적용한다. 용도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한 뭐를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용도 지역하고 구역이 충돌하면 어떻다? 용도 구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식의 논리 체계를 가져가셔야 돼. 실제로 디테일한 부분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치고 자, 첫 번째 도시공 관리계획 파트에서 출제 이슈 도시공 관리계획의 범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비교하는 문제 7년간 한 번, 8년간 2문제 나왔던 주제. 여기서는 용도 구역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용도 구역은 개, 시, 수, 도, 입해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다음 마지막 예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개, 시, 수, 도, 입. 공법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전에 제가 작년에 어디 월세 받으려고 월세 내려고 어디 딴 학원에 가서 알바를 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 뭐냐고. 나도 몰라. 그냥 개, 시, 수, 도, 입에서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 뭐냐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우린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셔야 돼.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도 더럽게 양이 많아. 그래서 일단 힘들지만 개, 시, 수, 도, 입. 오늘 외우셔야 돼. 이 자리에서 외우셔야 돼. 어차피 돌아오면 잊어먹겠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요즘에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서울 지역의 집값 잡자라고 해서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있습니다. 해서 바로 개발 제한 구역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시가화 조정구역 얘랑 친구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얘랑 또 친구입니다. 강가나 바닷가 쪽으로 도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겁나 규제가 센 땅.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예, 저주받은 땅 되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그 차이를 물어보지도 않아.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시험에 내기는 곤란한데 한번 나오긴 했는데 지금 폐지될 조항인데 이건 도시 내에서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힘들지만 개, 시, 수, 도, 입해서 개, 시, 수, 도, 입 이게 용도구역. 용도구역을 달리 표현하면 7글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시험이 중요하잖아. 바로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닌 거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관리계획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통째로 외우셔야 돼. 개발 제한 구역이랑 거의 이름이 비슷한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랑 거의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게 기반 시설 부담구역. 둘 다 관리계획이 아니다. 해서 요건 출제위원들이 아주 즐겨내 그동안 냈던 건 사실 개발 밀도 관리구역만 지구장창 출제를 합니다. 다음 중 관리계획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관리계획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 할 때 자 개발 제한 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꾸 장난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출제 길게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요. 바로 관리객 아닌 거,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 부역은 다 관리객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가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건 원래대로 원래 얘 이름 뭐가 돼야 되면 자, 제 주장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정상입니다. 도시군 관리객으로 일정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근데 하여튼 2001년도 법 개정을 할 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얘를 뭐라 불렀다?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요건 책에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정비사업, 넓은 범주에서 관리객의 일조. 그리고 이제 어려운 용어 하나 배워야 되죠. 자, 도로, 학교, 공원을 가리켜서 기반 시설이라 부르고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자고 결정을 하면 못 배운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 바로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 나중에 복덕방 하실 때 거기에 법에 뭐라고 써 있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써 있다고. 그러면 자, 이 중개업자들이 누구죠? 이 고객들한테 좀 쉽게 이해를 시켜준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 도로 예정지라서 괜찮아요. 학교 예정지라서 괜찮아요. 공원 예정지라서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계약을 못 한다. 왜? 전문가 같지가 않거든. 자, 똑같은 말을 할 때도 뭐라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똑같은 말, 도로 예정지를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똑같은 학교 용지를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용어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자고 자 하는 것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시설, 실제로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한 사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어렵잖아. 아까 광역도시계획 할 때도 용어 광역계획권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기어 나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었고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자고 해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 도시군 계획시설, 그걸 실제로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른다. 해서 사업이 세 개가 있다고. 도시 개발 사업이 하나가 있고 정비 사업이 하나가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다.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실제 노가다 삽질이 필요한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게 도로 만들자고 학교 만들자고 결정한다고 바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만들자고 결정한다고 해서 신도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하자고 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재개발 재건축구역 정비 사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노가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세 개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다시 이 구조를 가서 보십시다.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해서 용어 두 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번째 출제 이슈가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해 봐야 할 게, 자, 두 개 외우셨어? 아직 할 게 겁나 많습니다. 해서 먼저 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자, 도시군 관리계획 2반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을 뭐라 부른다? 2반이라 부르고, 그렇게 해도 좋아 사인하는 걸 뭐라 부른다? 결정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은 도시군 관리계획 2반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시장 군수 같은 행정청이 2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원칙이니까. 대신 자, 주민은 직접 입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용도적을 여기도 정합시다. 용도칙을 이렇게 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대신 주민은 뭘 할 수 있다? 입안의 제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데,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전체에서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드는 거 요거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주민은 어떻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도로 좀 확장해 주세요. 학교 좀 늘려 주세요. 이게 바로 기반 시설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다루기 위한 계획이 되는데, 자, 우리 동네 좀 규제 좀 바꿔주세요. 간판이 개판이니까 간판에 관한 규제를 해주세요. 이런 식의 논리구조를 지구단위 계획의 제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 중에서요, 공장 많이 짓게 해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출제 포인트로 가볼까요? 자, 숫자도 물어봤던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주민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제한할 수 있다. 근데 공항 만들어 달라고 제한하는데 몇 놈이 주장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바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근데 나머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혹은 지구단 계획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해서, 자, 28회 때가 숫자, 29회인가 숫자가 한번 포인트가 됐었고, 30회 때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기존에 나왔던 문제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제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지문 가지고 날릴 거야. 이걸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금 2번 파트에서 주민은 위반할 수 없다. 돈 겁나 많이 들어가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다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절차 관련해서 OG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외울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야. 자,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거,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기초조사 등등등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관리 계획을요, 입안을 할 때는 여기 볼까요? 기초조사라는 명제가 나와 있죠. 여기에 아까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재취약성 분석이 있을 수도 있겠고, 토지 적성 평가 등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원래 입안할 때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다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도 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일정한 경우가 뭐냐? 하도 많아서 우리는 외울 수 없지만 최소한 인간된 도리 OG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핸드폰 보시게 되면 그거 있잖아. 5G 해서 5G에 써 있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겁나 빠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 같은 맥락이야. 5G. 약간 다르긴 한데 5년 내에 혹시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한번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의 G자를 따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규제에 조금씩 세밀하게 변화를 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아니니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외우셔야 돼 해서 지금 입안에 제한 관련해서 하나의 쟁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이상의 동의. 그리고 아직 요 근래 안 나왔는데 생략할 수 있다. 어떤 뭐라고요? OG. 이건 그냥 이렇게 대충 감 때려서 푸는 거지. 이게 원래 법조문 항목이 열 몇 개가 있다. 17개, 뭐 25개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걸 다 외우실 수 절대 없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느낌상 그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뭐라고요? OG 등 해서 등은 우리가 하도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 OG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는. 핸드폰 켜서 혹시 5G 핸드폰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생략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OG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OG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국토부 장관이 혹시 위반됐으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설명 안 드렸는데 도로학교 공원을 만듭시다라고 한 해 안을 만드는 건 누가 위반할 수 있냐면 국토부 장관이 한 해 안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지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지 시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시험용으로 중요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시수도입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위반은 관리객 어렵지 않고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냥 시가화 조정구역 퉁쳐서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시면 돼. 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걸 결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에서 집값이 좀 정상화되게 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집값이 정상화됐다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린벨트 해제한 새끼가 누구냐 이거 욕하거든. 나중에 그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쌩 난리가 났던 건 생각 안 하고 그린벨트 해제한 사람이 누구냐? 서울시장. 그럼 욕먹거든. 꾸미는 사람인데 내가 시장이라도 절대 해제 안 해.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 할 수 있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할 수 있거든요. 법상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나온 보도들을 보아하니 뭐더라? 뭐 수서지구 이런 몇 군데 그린벨트 해제하는 걸로 거의가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 만나고 와갖고, 야, 주택 좀 공급 좀 해라, 씨.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잘 가다가 지금 이 부동산 때문에 개 쌍욕을 먹고 있으니 잘 좀 하자, 잘 좀 해! 잘 좀 하자! 라고 하니까, 언론에 쭉 깔리는 게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쭉 된다고. 그럼 공부를 똑바로 했으면 집에 가서 얘기할 때 봐봐봐 저거 저 국토부 장관. 그래서 개발 제한구요 시가화 조정구역 또 누가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 근데 묻지 않았는데 근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이빨 한번 까게 되면은 얼마나 있어 보이겠어? 물론 가족들은 재수없어 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와서 뭐 말 붙이고 지랄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해서 다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국토부 장관. 수산전보구역은 장관 이름이 틀립니다. 해수부 장관 이렇게 돼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구?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낼 수가 이제 없거든요. 둘 다 걸리니까. 그래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것들 바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수산전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그리고 유치차라는 문제 요즘에 거의 안 나올 텐데 이런 도시공 관리계획은요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도시공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자, 결정한 다음에요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출제할 때 항상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거의 다음 날에 다 붙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얘만 없어요. 그래서 장난치는 커져주는 옛날 패턴의 문제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기독권 보고 볼까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이거 좀 깊게 다뤘는데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표현 나온 뭐야? 신고해야지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더럽게 나오면 3개월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모의고사 볼 때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해야지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란 말만 뜨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요걸 갖고 틀리면 신고 없이 허가 받아야 뭐 베레벨 개소리를 다해. 시가화 조정구역 뜬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만약에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 발생 시기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든가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걸 만약에 답을 내게 되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실수는 사는데요. 그 다음에 도시공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5년마다 어떻다? 재검토. 그래서 아까 미리 봤던 게 있었죠. 도지사 개판으로 시장구색이 일하면 어떻다? 시장구색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뭐예요? 그래요? 시장군색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관리계획 총론까지.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겁나 빠른 속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다시 갑시다.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념상 두 개 상식을 묶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있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 밑에 있는 계획을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체계가 되겠고 밑에 있는 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논의를 삼았던 바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바로 결론 가서 체계 이런 것들은 유치한 것이고 광역계획 도시계획에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외운 걸 나중에 대입해야 돼. 읽어보지 마. 읽으면 큰일 나. 읽어보면 그냥 왠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래서 시험은 본질적으로 암기. 이해 개뿔 없어. 내가 이렇게 줄줄줄 하는 게 뭔데요? 난 다 외웠거든. 이게 뭘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한다?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그래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광역계획권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또는 광역계획권 지금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에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의 포인트. 그리고 최근에 안 나오고 20회 때 나왔던 거 광역도시계획의 정의,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걸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끝났어요? 이게 광역도시계획. 자, 기본계획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가볼까요? 두 개밖에 없다.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이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가 전부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할 때 최근 5년 사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모두 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논의할 쟁점,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사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관리계획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용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관리계획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사연 긴데 지금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라고 해서 일단 주민은 위반할 수 없다. 근데 주민은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계량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머지 산업 유통 개발 지능주고 지구 단위 계획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숫자까지 물어봤어요. 앞으로 괄호넣기 문제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주제야. 5분의 4는 딱 한 가지야. 기반 시설. 돈 겁나 많이 들어가니까 안양에 사시는 분이 동안구청에 가서 안양시청에 가서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공항 하나 만들어다오. 그럼 미친 새끼가 있나 이럴 수는 없거든. 다 조사해 봐야 해도 엄청 돈 들어가. 그때는 압도적인 주민의 지지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이 사안을 검토를 하게 된다. 나머지 3분의 2 이상의 동의. 두 번째 이슈, 오지. 겁나 빠른 그의 이름 뭐가 된다? 오지. 생략할 수 있다. 대부분 다 뭐가 된다? 오지라고 하는 거. 5년 하고요. 지구 단위계획 운하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결정!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출제 포인트 개시 수도 입장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다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 수산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지정되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어려운 거 시가화 조정구역 뜬 뭐라고요? 신고해야. 시가화 조정구역 뜬 뭐라고요? 신고해야. 시가화 조정구역 뜨면 중간을 봐서는 안 돼. 뒤에 가서 뭘 찾아봐야 돼? 신고해야 라는 명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래요? 그냥 그래. 우리는 그냥 외우는 거지 이해하고 자식회를 성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하는데 시장구수가 이를 개판으로 한다. 그러면 도지사 시장구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잠시 끝났다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립니다.